클러터 오퍼레이터들을 봤어요. 이제 풀러하고 푸셔 살펴봤고, 이 연장선에서 보자면 조인을 하는 게 이제 세미나 순서상 조인 계속 붙다가 하는 게 유리하지만 머리가 터질 거고, 간단한 것부터, 간단한 오퍼레이터도 펴질 거예요. 우리가 베이스 테이블은 봤죠. 테이블에 대해 웨어저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봤어. 이번에는 싱글로 에그레이션. 좋구나. 아니, 요거 좀 내리고 싶은데. 싱글로 에그레이션. 자, 일단 싱글로 에그레이션이 뭐냐? 이제 SQL 구문이 그 쿼리 리절트가 항상 한 건임이 보장되는 쿼리예요. 싱글로우를 만들어내는 에그리게이션 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자, 그룹 바이가 없는 에그리게이션. 이 웨어저를 만족하는 데이터가 없으면 결과가 뭐가 되죠? 항상 한 건이 나온다니까. 네, 널널이죠. 카운트가 있으면 0. 0. 네. 싱글로 이그레이션은 이제 데이터가 없더라도 이제 널 또는 0을 만들어냅니다. 항상 한 건이 보장되는 에그레이션, 이제 쿼리를 싱글로 이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룹 바이가 없는 경우가 이제 싱글로 에그레이션이 거고, 또 하나에는 그룹 바이가 있어서 싱글로 에그레이션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걸 보면은 네스티드 에그레이션이죠. 에그레이션 두 번 쌓은 거. 그래서 써야 되나? 네. 차일드가 있고 여기에서 그룹핑을 하는데, 하나의 이그젠플은 키가 없는 경우, 여기 익스프레션들이 다 그룹핑이니까 존재할 수 있는 게, 그룹 바이가 없으면 당연히 에그레이션밖에 없겠죠. 이게 하나의 싱글로 에그레이션이고, 또 하나는 차일드가 있고 그룹핑을 했어. 네, 키도 있고 익스프레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다시 그룹핑을 해. 얘가 키가 없고 익스프레션이 에그리게이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쿼리가 여기에 가는 거고, 그룹 바이가 없는 에그리게이션이고, 밑에 있는 쿼리가 여기에 가는 거죠. 그룹 바이 한 번 하고, 그리고 다시 그룹핑. 그래서 한 건, 얘 원노, 얘도 원노. 항상 싱글로우를 만들어내는 연산자다. 자, 이 싱글로우 에그레이션을 처리하는 메소드, 익스큐션 메소드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에그리게이션 바이 DC, 하나는 푸시 에그리게이션, 하나는 인덱서블 민맥스. 세 가지 기법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기법이 뭔지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얘기할 건 이제 에그리게이션 바이 해시인데, 얘는 이제 뭐 다른 기법들은 못 사용할 때 무조건 할 수 있는 싱글로우 에그리게이션을 위한 나이브한 메소드예요. 나이브 한국말은 뭐지? 나이브 그냥 나이브. 내가 써놓고도 한국말은 모르겠네. 나이브한 거 아니에요. 자, 이 싱글로우 에그리게이션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 푸시 에그리게이션도 있고 인덱서블 민맥스도 있다고 했는데, 푸시 에그리게이션도 못하고 인덱서블 민맥스도 못할 때는 이제 에그리게이션 바이 해시라는 기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그젠플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조인이야.
조인 외에 카운터 스타, 싱글로우 에그리션이 되겠죠. 항상 싱글로우가 되고요.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카운트하고 디스팅트가 있어. 중복 제거를 막 해야 돼. 그땐 또 이런 기법도 못 써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뭔지 좀 보면은, 에그리게이션 바이 해시라는 노드는, 실행 노드는 차일드 노드로부터 데이터를 막 얻어와. 그래서 얘가 카운트 아스타면 개수를 집계를 한대요. 에그리게이션을 하는데, 썸이면 그걸 더하면 돼. 결과를 만들 때 에그리게이션 막 하는 거죠. 여기 디스팅트는 뭐냐? 중복 제거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시를 만들어서 중복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름은 이제 에그리게이션 바이 해시인데, 해시가 인스턴트를 안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디스팅트가 없다면 인스턴트를 안 만들겠죠. 이게 이제 싱글로우 에그리게이션을 처리하는 가장 단순한, 가장 나이브한, 단순한도 아니고, 어쨌든 이 노드는 무조건 다 처리할 수 있어. 싱글로우 에그리게이션. 근데 느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플랜을 한번 보죠. 이제 셀렉트 프롬 하고서 서플라이어랑 커스터머를 조인을 해. 이제 공급자의 국가하고 소비자의 국가가 같은 건수를 구해라 했더니 이제 6천만 건이 이제 개수를 센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노드로 이제 에그리게이션 바이 해시하고 생겼어요. 그래서 조인한 데이터들이 막 올라올 거잖아요. 그럼 그걸 세는 거야, 이제. 카운트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차일드가 이제 6천만 414건이 이렇게 올라올 거야. 그러면 내가 특정한 공간에다가 개수를 세가지고 각 개수 값을 막 세팅을 하겠죠. 그래서 그 한 건에 해당하는 값이 600, 042, 14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쉽죠? 이런 노드야. 그래서 싱글로우 에그리게이션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에그리게이션 바이 해시 노드가 있다. 자, 두 번째는 푸시 에그리게이션이라는 방법이에요. 쿼리가 있었어. 싱글로우 에그리게이션 쿼리가 있으면 이제 그 리라이터가 이제 걔를 오물락조물락 해가지고 트랜스플랜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싱글로우 에그리게이션에 이런 에그리게이션, 이제 이런 연산자들이 있어라고 달아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뉴머레이터가 이제 이 트랜스플랜을 보고서 얘를 이제 에그리게이션 바이를 해시로 할지, 뭐 푸시 에그리게이션을 할지, 아니면은 인덱스 오브 인맥스를 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뉴머레이터가 얘는 푸시 에그리게이션이 좋겠네라고 이렇게 메소드를 선택을 한 거예요. 비용 비교를 통해서 해보니까 푸시 에그리게이션이 좋겠네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럼 왜 푸시 에그리게이션이냐?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이제 코스트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플랜을 만들 때 이 에그리게이션을 단말 노드에다가 터미널 노드에다가 달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까랑 차이를 보면 에그리게이션 바이 해시와의 차이를 보면 에그리게이션 바이 해시 보면 이제 얘가 건수가 이제 데이터 올라오는 것들을 계속 처리했잖아요. 얘는 뭐냐면 이제 커스터머다 이제 테이블 스캔이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에그리게이션을 달아놓은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면 테이블 스캔을 하면서 페이지에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를 그냥 쭉 읽으면서 여기다가 값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버퍼에 안 올리고 이건 버퍼를 통해서 이제 디스크 버퍼가 아니라 이제 차일드 노드와 내 노드 간에 이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해. 그래서 복사를 해주고 그걸 전달하고 막 하는 작업이 있어. 근데 얘들은 그냥 저장되어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쭉 읽어가지고 에그리게이션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그리게이션을 푸시했다. 단말 노드에다가. 그럼 이제 이 작업은 쿼리 프로세서가 아니라 쿼리 프로세서 밑에 있는 스토리지 매니저가 쭉 읽으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구현은 SQL 담당자들이 있지만 구현된 리치가 스토리지 매니저가
봅시다. 쿼리 셀렉트 민 맥스 썸 하고서 커스터머 네이션 키가 10인 거 이렇게 써요. 그럼 플랜에 보면은 이제 아까 전에 에그리게이션 바이 시 같은 게 없어요. 그리고 푸시 에그리게이션을 하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인덱스 액세스가 이제 단말 로드잖아요. 이 단말 로드 상에 네이션 키를 처리하기 위한 레인지가 있어. 그걸 처리하면서 에그리게이션을 수행하는 거예요. 민 값, 맥스 값, 썸 값 이렇게 해서 이 값을 채워가지고 이 상위 쿼리블럭에다가 아웃풋을 주게 돼요. 그래서 레인지를 통해서 6,009건을 읽었고 아웃풋은 로고들을 한 개만 준 거예요. 한 개 준 이유는 싱글 로그 에그리게이션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값이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996, 가장 큰 값은 9997, 썸 값은 268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게 푸시 에그리게이션 기법이에요. 안 어렵죠? 지금 쉬운 거 제일 쉬운 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덱서블 인덱스. 쿼리가 이제 셀렉트 민 프롬 커스터머야. 네이션 키, 가장 네이션 키가 작은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네이션 키에 인덱스가 있어. 이 쿼리를 처리할 때 가장 작은 값이면 쭉 가서 끝에 있는 걸 가져오면 돼. 그쵸? 가장 큰 값이면 백워드 스캔해서 가져오면 돼요. 자, 만약에 이게 민 값을 내가 구하는데 어센딩 인덱스라면 레프트 모스트 밸류를 가져오면 되고 디센딩 인덱스면 라이트 모스트 밸류를 가져오면 돼요. 맥스는 마찬가지지. 이제 맥스라면 이게 어센딩 인덱스라면 라이트 모스트 밸류를 가져오면 맥스 값이 되고 디센딩 인덱스라면 레프트 모스트 밸류를 가져오면 맥스 값이 되고 이렇게 인덱스의 끝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기법을 인덱서블 민맥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쿼리에 이제 맥스 값을 가져와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인덱서블 민맥스니까 인덱스 액세스를 하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 에그리게이션 바이 해시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에그리게이션 바이 해시 기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인덱서블 민맥스가 적용된다는 걸 보는 건 뭐냐면 자, 인덱스 액세스인데 맥스 레인지만 있어. 내가 외화 자리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맥스 레인지가 뭐가 있냐면 네이션 키가 이진한 널 것 빼고도 스캔을 하는데 인덱스가 이렇게 들어있을 겁니다. 예, C 네이션 키 인덱스인데 그냥 인덱스를 만들면 아마도 어센딩 인덱스고 널스 널 값은 끝으로 보내라라는 이제 이런 옵션이 생략이 된 거예요. 1, 1, 1, 1, 2, 3, 3, 3, 4 하다가 뭐 맥스 값에 해당하는 뭐 10, 10, 10 이렇게 있다가 널이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맥스 값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서 쭉 오다가 널이 아닌 거 만나면 가장 큰 값이 되겠죠. 아니 널드 퍼스트야. 그러면 민값 얻으려면 이렇게 와서 널이 아닌 거 찾아서 맨 처음 만나는 게 민값이겠죠. 이게 인덱스를 이용한 민맥스예요. 그럼 보면은 자 인덱스 액세스에 인덱스를 통해서 얻은 데이터 건수가 한 건이야.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얘가 인덱스블 민맥스가 적용이 돼가지고 한 건만 맞춘 거예요. 그리고 아웃풋도 한 건으로 준 거야. 그 에그리게이션 심판 바이애시는 그 한 건을 에그리게이션 결과를 준 거예요. 이게 이제 인덱서블 민맥스예요.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메소드들이 존재합니다. 요거는 민이나 맥스 한 개만 썼을 때만 가능해요. 또 인덱스가 있어야 돼요. 두 개 있으면 할 방법이 없잖아. 뭐 인덱스를 두 번 타면 하겠지만 이렇게 동시에는 못하니까 굳이 뭐 튜닝을 한다면 셀렉트 민 하고 유니온을 해가지고 셀렉트 맥스 이렇게 해서 뭐 두 건을 얻어내서 처리했던지. 근데 그냥 이런 이제 싱글 로그 에그리게이션은
뭐랄까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쿼리로는 잘 안 들어가요. 보통은 이제 데이터가 몇 건 있지 하고 그냥 엔터 팍 쳐보고 제일 작은 값이 뭐고 그러니까 데이터 조회하려고 이제 GS 계산에서 이제 DBA들이 데이터 지금 뭐뭐 들어있지 뭐 이렇게 제일 작은 게 뭐야 제일 큰 게 뭐야 이럴 때 많이 날리죠. 근데 이 성능이 아주 느리면 DBA가 짜증을 내. 그래서 이런 튜닝을 하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쓰기도 하고. 자, 세 가지 기법을 봤습니다. 자, 이제 클러스터 환경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고요. 자, 이제 싱글로 에그레이션을 처리하는 메소드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클러스터 환경에서는 이 세 가지를 로컬 메소드와 리모트 메소드로 구별을 하는데, 자, 로컬 메소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오퍼레이션을 수행함에 있어서 로컬 로드에서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싱글로 에그레이션을 처리할 때 로컬 로드에서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랜을 보면은 풀러가 있고 싱글로 에그레이션을 처리하는 노드가 풀러 위에 달려 있어요. 풀러의 역할이 뭐예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지. 그럼 데이터가 다 로컬에 쌓이죠. 그거에 대해서 에그레이션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컬에서 싱글로 에그레이션을 수행하는 메소드가 되는 거죠. 자, 리모트 메소드는 그 오퍼레이션을 리모트 노드에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싱글로 에그레이션을 리모트에서 수행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리모트 노드뿐만 아니라 로컬 노드에서 수행을 하죠. 로컬에 있는 데이터를 또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플랜상으로 보면 이 풀러가 갖고 있는 풀러가 이제 쿼리를 보내면 그 쿼리 안에 에그리게이션이 담겨 있는 거예요. G1에서도 에그리게이션 수행하고 G2에서도 에그리게이션 수행하고 G3에서도 에그리게이션 수행돼요. 그래서 뭐 썸이다 그러면 이제 로컬 메소드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들을 다 가져와. 그리고 나서 데이터들 합을 로컬에서 이제 연산을 하는 거예요. 썸 하면서. 자, 리모트 메소드는 썸이란 걸 보내 쿼리로. 그럼 여기서 썸할 거잖아요. G1에서 썸하고 G2에서 썸하고 G3에서 썸할 거야. 썸한 결과를 이제 풀러에게 전달을 할 거예요. 그럼 풀러가 이 세 개를 합쳐서 다시 리에그리게이션 하게 돼요. 그래서 에그리게이션 전산을 리모트에서 수행하는 걸 리모트 메소드라고 하고 로컬에서 수행하는 걸 로컬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오퍼레이터들은 다 로컬 메소드, 리모트 메소드 이렇게 다 나눠서 설명합니다. 오더바이를 로컬에서 수행하면 오더바이 쿼리를 안 보내는 거야. 오더바이를 리모트에서 수행하면 오더바이를 보내는 거야. 그래서 리모트에서 오더바이 처리한 걸 받아서 쪼물락쪼물락 하겠죠. 그게 로컬 메소드와 리모트 메소드의 구분 기준이다. 로컬 조인, 리모트 조인 얘기했었죠. 여기다 메소드에다 단어만 쓰면 돼. 로컬 조인, 리모트 조인, 로컬 싱글로 에그레이션, 리모트 싱글로 에그레이션, 로컬 오더바이, 리모트 오더바이. 이렇게 메소드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러면 이제 클러스터 환경에서는 이 싱글로 에그레이션을 옵티마이즈 하기 위해서 로컬 메소드로도 이제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확인하고 리모트 메소드로도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싱글로 에그레이션은 특성이 있어. 로컬 메소드는 푸시 에그레이션이나 인덱서블 민맥스를 못해요. 왜? 그러겠지. 자, 푸시 에그레이션이나 인덱서블 민맥스를 하려면 테이블을 읽거나 인덱스를 읽어야 돼요. 자, 앞에 그림에서 내가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그럼 테이블이나 인덱스가 없어. 그래서 로컬 메소드는 에그레이션 바이 했으면 된다. 자, 리모트 메소드는 테이블이나 인덱스가 있죠. 리모트로 가면. 그래서 세 가지 기법이 다 가능해요. 싱글로 에그레이션이 갖는 특성이에요. 자, 일반적으로는 리모트 메소드가 로컬 메소드보다 빨라요. 싱글로 에그레이션. 생각을 해봐요. 내가 썸을 구하려고 그래.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썸하는 거랑 썸에서 가져온 걸 썸하는 거랑 뭐가 더 빠를까요? 그렇죠?
얘가 더 빠르겠지. 대부분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 느릴 수도 있어. 여기서 가져오는 데이터 한 건이야. 그럼 로컬 매스도 빠를 수 있어요. 그렇죠. 한 건만 가져오면 이 세 군데서 다 애그리게이션에서 뭐 갖고 오고 뭐 그렇게 될 건데, 그래서 그냥 다 리모트 메소드가 더 빨라요. 싱글로 애그리게이션. 그래서 옵티마이저도 거의 다 리모트 애그리게이션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근데 이걸 제어를 하도록 해놨어요. 모든 오퍼레이터에는 로컬 메소드와 리모트 메소드를 제어할 수 있는 힌트가 있어요. 그래서 로컬 애그리게이션이라고 힌트를 주면 내가 싱글로 애그리게이션 처리할 때 로컬 메소드를 써요. 리모트 애그리게이션 하면 싱글로 애그리게이션 처리할 때 리모트 애그리게이션. 쉽죠? 그리고 싱글로 애그리게이션 세 가지 기법이 있는데, 얘는 선택 요소가 아니라 인덱서블 민맥스 할 수 있으면 인덱서블 민맥스 하고, 푸시 애그리게이션 할 수 있으면 푸시 애그리게이션 해요. 둘 다 못하면 애그리게이션 바이 애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계산이 아니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피접을 하냐 안 하느냐로 어느 게 제일 빠르겠어요. 이게 제일 빠르겠지 당연히. 이거 안 되면 이거 해야지. 근데 이것도 안 돼. 그럼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계산이 아니라 피저빌리티 갖고 선택을 한다. 별거 없죠. 자, 봅시다. 같은 컬이야. 카운터 아스타를 구해요. 그럼 내가 로컬 애그리게이션이라고 힌트를 줬어. 플랜을 볼까요? 이제 로컬 메소드는 애그리게이션 바이 해시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 밑에 플랜 베이스 클러스터가 있는데, 로컬이랑 리모트에서 600만 건을 가져와서 그 데이터를 쭉 올려주면 애그리게이션 바이 해시가 카운트 값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로컬 애그리게이션 힌트를 줬을 때 동작. 리모트 메소드 힌트를 주면 리모트 애그리게이션, 이렇게 힌트를 주면 수행 가능하면 리모트 애그리게이션 해요. 스탠드얼론이면 이 힌트 주고 수행 못하니까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싱글 클러스터에서 클러스터 쿼리를 만들었고, 클러스터 쿼리 만들 때 셀렉트 카운트 아스타에서 애그리게이션을 보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싱글 클러스터 밑에서 이 셀렉트 구멍을 보면 이 5번 노드 인덱스 액세스 있죠. 그리고 애그리게이션은 카운트야. 그럼 이건 뭘까? 인덱서블 민맥스과 푸시 애그리게이션이니까. 그쵸, 카운트니까. 그리고 인덱서블 민맥스였으면 레인지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애그리게이션 자체가 카운트. 그래서 원격에서 이 인덱스 액세스가 이제 요건 이제 지원에 대한 플랜인데, 200만 건을 읽어가지고 결과를 한 건을 주는 거예요. 그 인덱스에 지원에는 200만 건 데이터가 있었던 거예요. 키가 있었던 거예요. 널이 아닌 게. 널 상관없지. 카운트 안 되니까. 그래서 2번 다시 싱글 플러트를 보면 지원에서 한 건 가져오고, G2에서 한 건 가져오고, G3에서 한 건 가져오고. 그리고 뭐 해? 내가 카운터 아스타를 보냈어. 그러면 실제 전체 카운터 개수를 세려면 더 해야 되겠죠. G1에서 온 게 200만이고, G2에서 온 게 200만이고, G3에서 온 게 200만이면 그걸 다 더해야 600만 건이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600만 건이라는 카운터 아스타 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싱글 클러스터의 매너필레이션으로 리애그리게이션을 하는데, 어떤 연산을 하냐면 카운트 아스타 결과를 서메이션 한다 라는 게 플랜상의 구조가 있어요. 어느 했지? 네. 자,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G1에다가 라인 아이템 고명이 로컬 카운트 아스타 클러스터 콜을 보낸 거야. 그러면 200, 278 이런 결과가 오고, G2에서는 1999, 661, G3에서는 200, 127 이렇게. 이거 풀리 안 되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이 풀러가 리애그리게이션이라는 매너필레이션이 있어. 이 카운트 아스타 결과를 더해.
그럼 60011 결과가 페어런트에 한 건이 올라가겠죠. 쉽죠? 자, 그럼 리에그레이션 어떻게 하느냐? 자, 사용자 쿼리가 민이야. 민 값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클러스터 쿼리도 이제 G1, G2, G3에 민을 보내야 될 거야. 그러면 G1에서 민값, G2에서 민값, G3에서 민값이 올 거예요. 그럼 리에그레이션 할 때 그 중에서 또 민을 또 씌워야 되겠지. 맥스는 클러스터 쿼리로 맥스를 보낼 거고 그 중에서 제일 큰 거 얻어야 되니까 맥스를 또 씌울 거예요. 썸은 썸을 보내고 그걸 다시 서메이션 해야 되겠죠. 카운트 익스프레션을 보내고 그걸 서메이션 하는 거죠. 카운트 아스타를 보내고 카운트 아스타 결과를 서메이션 하는 거예요. 에버리지는 여기 없죠. 에버리지는 썸 나누기 카운트야. 이걸 이렇게 두 개를 썸 보내고 카운트 보내서 다 오면 다시 썸은 썸하고 카운트 썸하고 그거 나누면 돼. 자, 퀴즈. 누굴 위한 퀴즈일까? 누굴 위한 퀴즈일까? 그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랑 베리언스는 어떻게 할 거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랑 베리언스를 여기에 있는 걸로 다 표현할 수 있으면 얘도 리모트로 처리가 가능해요. 누가? 이 퀴즈 누가 풀어? 그래, 이거 구현했잖아. 왜 그렇게 구현하는지 이해했어요? 선배들이 구현하는 이유가 이거란 말이야. 썸과 썸, 맥스, 민 이걸로 다 표현하게 해야지만 얘들도 클러스터 환경에서 리모트 에그레이션이 가능해지거든. 왜? 기분 이상해요. 구현하는데 허덕허덕 대고 있는데 이런 뜻인지 어떻게 얘기를 해주겠냐. R&D에 있을 때 이제 보현님께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과 클러스터 베리언스 다루셨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베리언스, 리모트 에그레이션, 수행 수 있는 이유. 리모트 에그레이션 해요. 우현님이 이것까지 다 해놨어. 이 클러스터 없을 때 이미 다 해놨어. 그래서 에그리게이션 함수도 이제 썸이나 이제 민맥스, 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렇게 변환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리모트 에그리게이션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로우넘 이런 거 1, 2, 3, 1, 2, 3을 리모트에서 수행해버리면 로우의 순서가 똑같은 게 막 여러 개가 나오는 거죠. 셀렉트 C1 로우. 그럼 C1의 값 이제 오는 순서대로 이제 번호를 매겨서 1, 2, 3, 4 이렇게 번호를 매기려고 하는데 자 이거를 리모트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적어야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안 되는 거지. 에그리게이션 연사자 중에서도 그런 게 아직은 무대명 구현은 아니지만 그런 게 이제 나타날 거고 이런 것들 리모트로 처리 못한다. 이게 전체는 모트 티켓을 남겨줘. 티켓 썸 밑에 치면 자, 사용자가 에버리지라고 썼어요. 보면은 조인 해가지고 에버리지 구하는데 그걸 소수점 두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자 여기 싱글 클러스터 쿼리를 보면 썸하고 카운트가 갔어. 그쵸?
그러면 에버리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썸이랑 카운트라는 쿼리로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그럼 썸 결과가 올 거고 카운트 결과가 리모트에서 이렇게 오겠죠. 그걸 리에그레이션을 해. 자, 썸 결과는 서메이션하고 카운트 결과를 서메이션을 해요. 두 개의 결과가 생겼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상위에 주는 거예요. 그럼 1번에 있는 쿼리 블락이 위에서 준 썸 결과랑 카운트 결과를 나눠. 그럼 이게 에버리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라운딩을 해. 소수점 두 자리에서. 그래서 이 쿼리 블락 도대체 어디 쓰는 건가 어디 쓰는 건가 했을 텐데 이렇게 쓰여요. 프로젝션에 대한 연산을 하려고 고위 연산 같은 거 있을 때 쿼리 블락이 이제 에버리지를 처리해 주고 밑에서는 썸이랑 카운트만 계산을 해준 거고. 자, 오케이. 이해했죠?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이제 리모트 메소드 중에서 에그레이션 바이 해시 했을 때 이 안에가 뭐 조인이고 하니까 푸시 에그레이션도 못하고 리모트에 가서도 에그레이션 바이 해시가 생긴 결과예요. 차일드에 있는 데이터들을 차일드 결과로 올라온 것들을 에그레이션한 결과고, 그 다음에 그냥 썸했어. 그러면 푸시 에그레이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쿼리는 싱글 클러스터에서 셀렉트 썸하고 갔어요. 그리고 리에그레이션은 또 썸을 하고. 근데 각 노드에서는 테이블 액세스 노드가 썸을 처리해요. 푸시 에그레이션이 된 거죠. 리모트 메소드로 푸시 에그레이션을 하는 플랜이에요. 그 다음에 인덱스 오브 인덱스. 라인 아이템에서 민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리모트 쿼리니까 싱글 플러터 2번이 셀렉트 민 해서 보낼 거예요. 그리고 리에그레이션은 민 값을 다 모아가지고 가장 작은 걸 구하겠죠. 근데 각 리모트는 어떻게 생겼냐? 여기 인덱스 액세스가 널이 아닌 값을 포워드 스캔에 쓸 거예요. 그래서 널이 아닌 걸 첫 번째 만나면 그거를 인덱스 데이터 한 건만 읽었고 그거를 에그레이션 결과로 올려준 거죠. 여기 인덱스 오브 인덱스고 여기 위에 있는 에그레이션 바이 해시가 한 건만 받아가지고 그 결과를 그대로 올려줘요. 아, 이 노드를 없애고 싶었는데 5번 노드 이거 왜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없애고 싶었는데 없애려니까 구현 이슈가 너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냅뒀다. 3.2에는 없었어요. 가 스톡했어. 자, 또 다시 등장하는 도메인 필터. 네. 자, 아까 지난 시간에 이제 도메인 필터가 이제 베이스 테이블에만 영향을 주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 싱글 에그레이션이랑 또 합쳐가지고 또 동작한다. 이 도메인 필터라는 게 모든 연산자들이랑 또 합쳐가지고 또 계속 동작을 해요. 자, L 오더키가 물음이야. 거기에 개수를 구해라라고 하면 이 오더키가 샤딩키잖아요. 그럼 이 호스트 변수 값에 따라서 G2에서 가져와도 되고 G3에서 가져와도 되고 G1에서 가져와도 돼요. 그래서 싱글 레고 에그레이션과 합쳐서 도메인 필터가 동작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 호스트 변수가 G2에 해당하는 값이었어. 그러면 도메인 필터가 적용돼서 G1이랑 G3는 수행을 안 해. 그래서 G2에서만 결과를 가져와요. 그리고 이게 도메인 필터가 라는 게 보장이 된다면 리에그레이션도 필요 없겠죠. 한 군데에서만 온다는 게 보장이 돼요. 그래서 리에그레이션도 안 만들어. 자, 베이스 테이블은 이런 조건이 있고 그 위에 싱글로 에그레이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플랜 베이스드 클러스터 2번 보니까 쿼리는 셀렉트 썸 하고서 위어져 조건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 상수를 썼으니까 내가 G2에만 가야 된다는 걸 옵티마이저가 이미 알아. 도메인 필터가 적용돼서 타겟 도메인을 줄여버린 거야.
근데 타겟 도메인 G2만 간다는 거 아니까 리에그레이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G2에서만 썸 값을 가져오면 돼. 끝이야. 그래서 위아래가 다 연관돼서 동작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 이거 내가 볼까요? 이렇게 코스트 변수를 썼어. 그럼 이제 옵티마이저는 판단을 못해요. 그렇죠? 이번에 플러를 보니까 썸을 보냈어. 타겟 도메인은 G1이나 G2 중에나 G3 중에 하나인데 샤드키 필터로 이제 코스트 변수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건데 지금 이 값은 뭐 200, 102이나 값은 G2에만 보내도 되는 퀄이야. 그래서 G2에 보낸 거고 딴 데는 안 보냈어요. 딴 데 보냈으면 리에그레이션이 있었어야지. 매니플레이션이. 그쵸? 리에그레이션 없이 수행을 했고 리모트에만 보냈다. 어디? G2에만 보냈다. 라는 걸 플랜을 보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 끝났고 이제 이 뒤로는 숙제가 없어. 그게 마지막 숙제였어. 숙제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아 숙제는 이 진도 나가는 게 좀 걸려서 마지막 숙제였고 그리고 텀 프로젝트는 이제 같은 숙제를 여러 명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숙제를 하는 사람이 당연히 고생한 사람이야. 처음 숙제하는 사람 걸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거든. 처음에 하는 사람이 맨 땅에 헤딩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당연히 높은 점수를 받아야 돼. 두 번째 하는 사람은 정답일지 몰라도 그 사람이 해놓은 걸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을 거야.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면 첫 번째 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거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힌트, 매뉴얼 보고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리모트 조인까지 했기 때문에 이 개념들은 다 설명한 거고 텀 프로젝트 뭐 하나 풀었어 빨리 낼름 올려버려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퀄이 이렇게 바꿨더니 플레인트 부인해주더라.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 시간이 5시 40분. 자, 싱글 로그 이그레이션은 쉬웠죠? 연산 자체가 쉬운 연산이기 때문에 뭐 그 다음에 그룹 바이, 그 다음에 오더 바이 이렇게 좀 쉬운 것들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이노 조인 들어가고 다음 주 수요일 날은 그룹 바이는 다 할 거고 오더 바이 좀 할 수 있으면 하고 수아님이 요청하셔가지고 시다운님이시라는 기법에 대해서 초빙 강사님을 모시고 한 30분 정도 설명을 수요일날 하실지 금요일날 하실지 모르겠어요. 아직 구현도 안 된 거야. 근데 요청이 들어와서 떠넘겼어요 제가. 수요일이 되면 수요일날 할 거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한 내용 중에서 조금만 자세히 좀 설명해 달라고 보이나? 안 어렵지? 안 어렵죠? 질문. 그 아까 싱글러 어그리게이션에서 그 어그리게이션 바이 해시 네, 세 가지 기법 있죠. 네, 푸시 어그리게이션 인덱스로 뮤렉스 여기서 이제 당연히 밑에 있는 걸수록 좋은 거라서 할 수 있으면은 밑에 거부터 시도해보고 이런 식으로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제 이니머레이터가 판단을 하는 거죠. 네. 할 수 있나 없나 이렇게. 그리고 로컬 메소드랑 리모트 메소드도 일반적으로 리모트 메소드가 더 빠르는데 이것도 그런 같은 개념이에요. 네. 이제 비용 계산을 해요. 비용 계산을 하는데 이제 로컬 메소드가 빠르려면 여기 한 건만 올 때 G1에서도 안 가져오고 G2, 아니면 G1, G2, G3가 다 한 건이야. 그럼 쓸데없이 에그리게이션에서 가져하는 것보다 로컬에서 하는 게 빠를 거예요. 이제 그런 비용 계산을 막 넣으면은 로컬 메소드가 선택되는 경우가 꽤 있어. PK 조건 있고 막 이러면은 근데 사실은 그거 빠르게 봤자
지통이야. 지통도 아니고 지통의 바이러스 이제 이 정도 성능 차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리모트 메소드가 가능하면 그냥 리모트 메소드를 선택하도록 휴리스틱하게 해버렸어요. 근데 그 지통만큼도 내가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힌트를 써라. 로컬 에그리션 뜻으면 로컬을 가져와서 에그리를 한다. 그래서 실제 비용 계산에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휴리스틱하게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얘 별거 없지? 이제 리라이트에서 하도 많이 다뤄서 하나하나씩 하니까 좀 쉬워 보이죠? 쉬워요 사실. 하나씩 하면. 마시고 다음 주 수요일날 스케줄이 크게 뭐 문제가 없으면 수요일날 진행하겠습니다. 네, 끝.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